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달 사퇴하면서 공석이 되었는데 5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발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을 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주호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했네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 수립에 관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두 개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사 교과서 정상화입니다. 그리하여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걸 폐기시켰습니다. 그걸 다시 주워 와가지고 거기서 개성할 건 개성하고 또 개선할 거는 개선해가지고 이 국사 교과서 정상화의 흐름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을 한다. 한자 교육 복원. 이것도 이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국사와 국어 교육을 제대로 해야 건전한 국민을 양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사노위위원장에 임명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좌파였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1996년에 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으며 경기지사를 8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을 사실상 만든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에도 앞장서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대구에서 출마해서 졌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거리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광화문 집회의 단골 연사였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2019년 역사적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또 2018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당시 현직 시장이던 박원순 씨에게 낙선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낙선도 하고 당선도 하고 재야에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를 다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더구나 민노총 사람들은 이 한때 좌파 운동을 같이 했던 이 김문수 전 지사에게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기 실장은 김 전 지사에 대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 노동 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김 전 지사가 노동계에서 적대적 인물로 평가받는다는 질문에는
노동계를 보니 각자 판단에 따라 선호도가 너무 다르다. 저희는 노동계의 원로로부터 시작해서 장관 총리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인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사정위원회는 그 구성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대단한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위원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 있고 정부위원이 있는데,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를 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는 현재는 한국노총위원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란 분이 또 있고요.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인데 민노총은 이게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으로 현재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공익위원으로서 한신대학교 교수,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사회, 경제,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부 사람, 근로자 사람, 사용자 사람,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기구입니다. 뭘 하는 데냐 하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 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 등을 심의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그리고 중요한 노동정책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통합 도모,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이걸 뭐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은 국민 통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올해 71살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일부는 담백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하고, 특히 좌파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는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좌파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분이고 행동가이기도 하고 또 대단한 이론가이기도 하고 또 행정 경험자도 있고, 그 행정 경험이 작은 행정 경험이 아니라 서울보다도 더 인구가 많은 경기도 지사를 오랫동안 경험한 분이고, 만사 젖혀놓고 조국 사태가 일어나니까 광화문 바닥을 누볐던 사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맡게 되었다. 어쨌든 아주 좋은 자리에 갔습니다. 또 적합한 자리에 갔다고 필요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 갔는데, 아까 어떤 기자가 노동계에서 비판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노동계가 어느 노동계인지 모르겠네요. 민노총인가요? 그런데 민노총 사람들 중에서도 김문수 지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가 아니고, 노동계가 뭡니까 도대체? 노동자가 있는 거죠. 노동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의 노동자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조를 대표하는 정책,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 일반 노동자에게 편의가 돌아가고 일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논의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개인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김문수 전 지사가 아주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 잘 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문수 전 지사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특별히 잘된 인사라는 느낌이 들고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